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 시간은 청취자분들의 고민거리에 세 분의 조언과 또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의 진리, 이런 얘기들 하는 시간입니다. 샵 1035번 50원 100원입니다. 구릴라 메시지나 유튜브 댓글도 좋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내 얘기 안 하고 있다 내가 죽겠다, 뭐 이런 것들 다 보내주세요. 오늘의 사연 내용인 만큼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집집마다 나름의 사연이 있겠지만 저희 집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할아버지께서 친구분께 보증을 섰다가 집 날리고 땅 날리고 다 날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병을 얻어서 50대 초반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친구는 물론이고 가족 간에도 절대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고, 저는 당연히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 원래 39. 다행히 그동안 누군가에게 큰돈 꿔줄 일도 없었고요, 또 뭐 보증 설 일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큰일을 겪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중마고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이 친구가 이혼을 했는데 애 둘은 애 엄마가 키우고 친구가 다달이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항상 죽겠다, 힘들다,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얘 저러다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은 요리 밀키트를 만들어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반응이 좋고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 사업을 조금 키우면서 그 친구한테 같이 일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친구를 살리고 보자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친구 녀석이 흔쾌히 오케이 하고요. 내 생각에 뭐 투자 받고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제 이름으로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사업 확장하고, 또 다행히도 결과가 좋았습니다. 유명한 인터넷 마켓에서 납품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지난 8월에 친구가 매형이 하는 일을 도와줘야 된다며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곳으로 간다고 해서 그래 잘됐다 라고 했는데, 하하, 알고 보니까 제가 만드는 제품하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고객의 리뷰를 보고 알게 됐는데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쩐지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하길래 이 녀석 일이 바쁜가 보네 했는데 일부러 제 연락을 피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는 야 이거 고소감이야, 이거 빨리 고소해야지, 난리인데 제 입장에서는 고소는 둘째치고 친구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며칠째 뒷골이 띵합니다. 워낙 사정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 그런 거라서 눈 감아줄 수도 없는 것이 다른 친구들한테 들은 얘긴데, 이 녀석이 요즘 10살 어린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틈만 나면 그냥 뭐 최고급 호텔로 호캉스 다니고 뭐 룰루랄라 꽁냥꽁냥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 걸어가지고 따져볼까? 쫓아가가지고 이 녀석 멱살을 잡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고 5년 전에 끊은 담배 생각까지 간절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직하고 진심으로 친구를 대하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20년 넘은 우리 우정이 스르륵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아서 배신감 못지않게 제 인생 자체에 대한 배신감, 그 충격에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에휴, 용서하고 그러려니 해, 그냥 차라리 잘 먹고 잘 살라 그래라, 이런 생각도 안 돼요. 제 인생이 많이 모자란지 죽어도 그렇게 용서 못합니다. 배신감, 분노, 우라통, 꾸역꾸역 치밀어 오르는 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를 살려보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인데 지금 상황은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꽤 있는 일들이에요 주변에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부님? 근데 이분이 도대체 크게 손해본 게 뭐죠? 질투?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친구를 돕기로 하고 지금 손해본 거는 본인이 만든 제품을 그대로 흉내내서 그때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영향을 받아서. 경쟁 업체 제가 때문에. 그래서 밀키트 업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밀키트 제품이 나오고 그거를 무슨 그 뭐 특허를 받아서 이렇게 등록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시장을 얼마든지 복사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라고 보면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뭐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빵집에서 한 2년 일하고 그 빵 기술 가져가서 얼마든지 빵집 차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친구 입장에서는 항상 도와줄 때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교인들은 어차피 도와주는 일이 일이라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남의 환자 10사람을 고쳐줬더니 한 사람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아이고 저 양반 때문에 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보면 한 10명의 케이스 중에 정말 감사하는 정도의 그 표현을 보이는 분은 한 분 정도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그래서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도와주고 난 다음에 대가를 바라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도 대가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가를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배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기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그 9명의 그 경우가 다 괘씸하다고 생각도 안 하는 것이 도움을 받은 경우에 굉장히 그 자존심이 상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 친구가. 네, 아. 그래서 뭐 그런 억하심정이라기보다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일이 굉장히 사실 힘든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걸 은혼이라고 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친구가. 그래서 그런 일을 용기 내서 말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또 갔다면 저는 약간의 좀 그 허락을 안 받고 간 것에 대한 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잘 됐으면 됐으니까. 목표는 도달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한 거는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가져갔다고 해서 잘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결과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뭐 괜히 10살 연하의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부러워서 그런지 회사가 모르겠지만 질투라는 근데 나이까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 사연에. 이런 부분은 이 사연에 나올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크게 이 친구가 어마무지하게 손해를 이렇게 배신감에 막 사로잡혀 가지고 밤잠을 못 이룰 정도는 아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니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그리고 10살 이혼한 사람이 10살 연하의 친구를 만나는 일이 축복할 일이지 이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나중에 또 하고. 아무튼 자, 목사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예, 뭐 우리 사연을 보내준 분이 성인이 아니어서 그러니까요. 이런 감정이 당연하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분이 가장 힘든 건 배반감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우선 좀 결론 좀 말씀드리면 그 친구가 잘못했다는 거 생각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자기가 지금 기분이 나쁜데 네. 그 기분 나쁨에 대한 또 배반감을 두 번째 또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배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 친구는 전혀 몰라요. 자기가 배반감 때문에 자기만 지금 화나고 열받고 더 스스로 상처받고 막 자기 생활도 지금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할 정도로 그 손해잖아요. 이게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멀쩡하게 지금 잘 지금 나가고 10살 어린 여자친구랑 지금 호캉스 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 좀 10살 냉정하게 어린 그만 좀 아, 하세요.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사연이 일단은 좀 있어서, 마음을 좀 추스렸으면 좋겠고요. 일단 예, 예. 내가 나만 손해다 이거 배반감 하는 근데 이제 거는. 목사님 말씀에 덧붙여서 초창기에도 그래요. 이 친구가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얘가 자살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까지 해가면서 본인이 시작한 일이고 본인이 다 해서 친구는 잘 됐어요. 저는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송구스러운 건 이렇게 사연 보내신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나무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는 거는 이것도 답이 되나 봐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 배반감을 좀 추스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심리적인 어떤 팁은 차라리 이렇게 마음 먹으면 돼. 예를 들어서 네. 저 친구가 정말로 나한테 잘못 해를 끼쳤다.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성경에서는 악인 또는 그 왼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악인이나 원수. 왼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나 네. 그 끝은
허망한다. 아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친구가 정말 참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자기의 선한 마음이 나중엔 결과적으로 알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좀 위안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신승환 대원께서 지금 목사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네요. 음식이라는 것이요. 음식 장사라는 게 사람 마음, 좋은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즉 그분이 그냥 훔쳐서 단순 모방을 해서 갖고 간 거라면 결국은 소비자들의 눈치채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하시던 거 가던 길 편하게 가세요라는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 말씀도 듣고 또 다시 신부님 말씀 들어보죠.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신부님의 거룩한 모습을 봐서 끝난 뒤 아멘 할 뻔했는데. 네, 신부님 갑자기 이렇게 아니, 우리 뭐 신부님이 스님이에요. 요즘 정신 차리시고 피정을 갔다 오셔서 이렇게 오랜만이라는 건 또 뭐예요?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니 피정을 갔다 오셔서 이렇게 하예 같은 마음을. 아니 사실은 저는 저희 사연을 딱 보고 이렇게 놈이란 단어가 표준어인지 비속어인지 잘 몰라요.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그러나요? 네, 나쁜 근데 그 놈이죠. 앞에 숫자 같은 거 붙이시면 안 돼요. 그냥 놈까지는 괜찮아요. 나쁜 놈. 놈이죠.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친구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거는 뭐 동서를 다 막론하고 신의에 기반된 관계가 친구입니다. 그 신의가 깨지면 친구는 깨지는 거예요. 네. 뭐 중마 고냐는 과거의 인연이지만 저는 제가 이거 봤을 때 일단 신의가 깼으면 이 당사자에 대해서는 친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신의가 깨지면 친구의 관계는 뭘로 부모 자식도 아닌데 신의 속에서 관계를 해야 친구고 신의가 깨지면 친구가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친구라는 생각을 좀 먼저 좀 저는 빨리 접어야 된다 이미 생각하고요. 그건 끝났다 우정은. 아 이건 왜냐하면 그 이상의 관계는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왜 친구한테 화를 내고 싶으면 친구한테 화를 내야죠. 단 제가 늘 이런 과정을 뭐 걱정이 되는 게 친구한테는 차라리 화를 안 내고 집에서 술 드시고 화를 가족 앞에서 내고 혼자 자책하고 배신당했다고 해서 이런 모습은 저는 굉장히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대상한테 화를 내고 자기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한테 와서 화내고 술 마시고 나는 배신당했다 그러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친구 멱살을 잡는 게 나아요. 왜야? 아무 관계 없는 가족한테 근데 아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친이가 깨진 건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끝났지만 네. 본인의 본인의 마음을 추스리는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친구하고 뭐 깨진 건 깨진 거지만 아까 얘기했는데 멱살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화를 해서 아니 나한테 얘기했으면 더 많이 알려줬을 텐데 왜 그랬어? 에이 사람이 비전이 너무 거룩해요. 하셔야 될 것 같아 나 신부님 너무 비전이. 홀리해. 그게 안 돼. 약을 뭐좀 드시고 비전- 아니 근데 진짜 신부님 예를 들어 우리 상황 재현해 봅시다. 신부님이 전화를 했어. 그래서 내가 봐도 그래 창균아 그래 너 어디야? 라고 물어볼 거냐. 나 지금 그 여자친구 알지? 그 10살 어린 여자친구랑 지금 호텔에 왔는데 왜? 이러면은 야 이 자식아! 이게 보통 마음이겠죠. 아니 열받잖아. 그냥 아니 일단. 근데 열받는 것에 더 승화된 태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열은 받지만 예.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반응인데 근데 더 열받게 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 그렇게 막 화를 내잖아요. 네. 그럼 이쪽에서 억장을 무너뜨리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억장이 무너지니까 항상 바둑을 두듯이 술을 더 먼저 놔야된다니까요. 지금 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네, 제가 안거를 갔다 와서 지금 감정이입돼서 지금 너무 열받아. 제가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온 사람들 많이 상담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역으로 상대방의 답을 미리 딱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잘못을 시인한 다음. 아까 목사님이 이제 해주신 얘기였나? 아니 신부님이었나? 그 얘기 있잖아요. 이 친구가 도와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그냥 친절만 해도 신부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연 주신 분께서 손을 내밀어 했는데 사실 이 친구분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 나와요. 쥐가 100%. 사업한다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도와주고 그거 하다가 일 배워가지고 나가가지고 난 내 그렇지. 사업하는 건데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말이야 하면서 딴 얘기할 수도 그치. 있어요. 전혀 다른 그게 얘기 신의가 거의 없는 거죠. 100%예요. 거의 사실은 뭐 9살 차이야 이렇게 거의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한 살 차이 내도 신의가 없는 거죠. 내가 볼 때 그건 관계 없고. 뭐 사실관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뭐
김지혜님께서 신부님 말씀대로 하려면 마음이 태평양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오오님도 신부님 성당 옆에 다른 대형 성당이 떡하니. 전 너무 좋아요. 왜죠? 그쪽으로 다 가라고 해서 상관은 우리는 하나니까. 아니 약 올리지 마세요 신부님. 아 정말 저 피정이 좋긴 해요. 내가 볼 때. 성스러워. 너무 홀리해. 제가 피정을 갔다 오셔야 될 것 보니까 같아요. 제 네, 아내가 네. 똑같은 경우를 당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 아내 그 사업을 하는 데 이렇게 알바생으로 썼던 한 직원이 네. 또 노하우를 배워 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그때도 비슷하게 배반감 느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간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결말 나빠요. 이것도 이제 아내 일이기 때문에 좀 감정이 복받쳐 있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아니 그런 일은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저 잘하는 사람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가 경우는 되게 얼마나 많죠. 많아요. 그런 사실 경우는 많죠. 이 세상은 비일비재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멱살 잡아봐야 적반하장 당합니다. 그렇기 아멘. 때문에 내가 아멘을 내가 우리 신부님께 빨리 해드리는 아니 게. 이 방송 일 하다가도 예를 들면 전혀 아무도 모를 때 정말 제야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 막 생기가 곤란할 정도의 어떤 친구를 PD가 이제 알아보고 방송에서 너 이런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조그만하게 코너에서 패널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이 말재주도 좋고 뭐 식교도 탁월하고 이래가지고 막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막 유튜브 스타가 되고 팟캐스트 막 난리가 나가지고 했어. 그런데 다음에 이제 전화를 딱 하면 이 PD 왜? 뭐 이렇게 하면 절 받죠. 좀 시간이 바쁜데 이쪽으로 오면 뭐 커피 정도는 뭐 이러면 신의가 없는 아니, 거예요. 그걸 신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누구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일이 엄청 많잖아요. 뒤통수 맞는다고 하는데 네. 뒤통수 맞고 저한테 와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한번 가야겠네요. 네, 네. 아니 오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뒤통수 맞지 말고 오히려 선제 공격해야 돼요. 신의를 이어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선제 공격을 하려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아까 우리 저 스님 복수하고 말씀처럼 말 거야. 관계가 친구는 아예 친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소송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접으시고 혼자 흥분해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요. 난 예, 그건 혼자 보기 싫어. 쓰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 그리고 누가 도와달라고 하고 전에는 미리 나서 도와주지 마세요. 맞아요. 참 정말 현실적이고 근데 종교인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누가 도와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먼저 손을 내밀지 말라. 이건 우리 신부님 다음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건 되게 현실적인 말씀 드릴게요. 이 친구분 있잖아요. SNS 빨리 끊으세요. 왜냐하면 열받아 볼 때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젯밤 우리 예쁜 자기랑 같이 한컷 찰칵 이런 사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SNS 끊어 근데 빨리. 이 사연자는 이미 그것을 계속 보면서 열받는 거를 지금 중독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독에서 벗어납시다. 중독은 좋지 않아요. 중독 벗어나는 길은 먼저 전화하세요. 아하. 내가 더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랬어? 그게 사실은 상수예요. 너무 정신승리 아닌가요? 그래서 복수해야죠. 저도 문자 하나 남겨야겠네요.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지금 그 친구는 힘든 일 하나도 없는데. 아하 그래요. 자 7744님 신부님 목사님 스님이 셋이서 쪼로로 다른 프로로 가버리면 이재익 PD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콜라당 그냥. 그렇진 않겠죠, 셰프. 믿습니다. 제가 그러고도 남을 신부죠. 하지만 저는 신부님 가르침 받아서 배신 당하더라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밑밥 까드신 거예요, 우리 신부님. 밑밥을 벌써 깐 예, 거라고 이 빠른 예, 시간에? 예. 이런 목사님이 더 나빠요. 하지만 저는 성선설 인간의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왜냐?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래 들으면서요. 목사님이 신청곡이었습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자 여러분 부러워하는 대상이나 또 질투나는 대상 또 열받는 대상이 있다면 그분들 SNS부터 빨리 끊으세요. 마음 편하게 삽시다. 노래 듣고요. 이제 시사특공대 4부로 돌아옵니다. 잠시만요.